주제 막 찾으면서 준비하면서 소소하게 잡았던 목표가 졸업 전시에서 이런 주제를 던짐으로써 화두를 하나 던지는 게 제 소소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퀴어 스페이스나 이런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다른 학교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그렇고 졸업 전시에서 많은 이야기거리로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서 일단 졸업 전시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전시를 열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내용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자면 우선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꽂혔던 문장이었는데 졸업 전 발표할 때도 이걸 인용하면서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되게 당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건축 담론 안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퀴어스페이스 얘기가 외국,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건축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전부터 조금씩 얘기가 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설계 주제로 잡아도 되는 걸까에 대한 일단 스스로 좀 의문이 있어서 당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이 딱 나오고 여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과 돌이라는 전체 주제가 저한테는 되게 판을 깔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퀴어 얘기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시작을 해서 차가운 육체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 나갔고 이런 젠더나 장애, 인종, 나이 이런 사회적인 구성 요소에 의해서 도시 안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런 몸들을 차가운 육체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퀴어들의 몸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얘기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건축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몸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건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고, 이 성소수자라는 존재는 명백하게 건물이나 건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은 없으니까,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별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건축에서 꺼내고 싶었고요. 그렇다면 퀴어들은 도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고 그 소외되는 몸들을 또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환대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건물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당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위만큼 중요한 게 이 얘기를 전달하는 방식과 디자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퀴어들이 무슨 차별을 받아 뭐 건물에서 도시에서 이런 얘기가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처음에 사이트를 이제 찾을 때 그렇다면 이미 성소수자들이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구축한 곳에다가 무언가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야 이제 제 얘기를 전달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찾다가 발견한 곳들이 종로 3가 이태원 마포라는 동네였고요. 종로 3가나 이태원은 이미 뭐 퀴어 담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게이 거리라는 그런 역사가 좀 많이 깊어서 제가 딱히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은 곳은 마포라는 곳이었고요. 네, 이게 마포를 조사하면서 찾았던 자료들인데 2000년대부터 이제 페미니즘이랑 환경운동, 노동운동 그런 소수자 이슈들이 마포에 대학가가 또 많다 보니까 그 근처에서 운동권들이 활동을 하면서 마포 지역에 소수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회학 논문들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운동권 단체들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보통 소수자 이슈에 관한 인권 운동들은 되게 같이 가거든요. 페미니즘도 그렇고 퀴어도 그렇고 생태 운동도 그렇고 그러면서 마포라는 지역에서 퀴어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마포의 진보 단체들이 퀴어 단체와 협업을 해서 뭐 현수막을 걸려고도 시도를 해보고 퀴어 축제도 열려고 시도했던 근데 뭐 성공은 하지 못한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거죠. 마포라는 지역을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퀴어 동네, 퀴어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함으로써 제 전략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건축적인 개입을 해서 이 마포가 퀴어 스페이스라는 것을 가시화함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대받을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의 허브 같은 건물을 하나 세운다면 이 주제를 전달하면서도 여기에 퀴어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소외되고 있다. 건물로 이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포를 사이트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사이트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했던 게 프로그램을 정하는 거였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설계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였어요. 퀴어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건축에서 하고 싶고 소외되는 몸들이 있고 그 사람들 환대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이 먼저 있었고 그냥 저한테 건축은 약간 수단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주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했고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거라서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는 되게 교수님들한테 비하학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목욕탕이라는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저한테 논리는 없었어요. 되게 직관적으로 정한 거라서 목욕탕이라는 곳이 이제 입구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명확하게 성별과 섹슈얼리티에 의해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전 되게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선택을 하게 됐고 디자인 전략으로는 리모델링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 역시 제가 새롭게 건물을 설계해서 뭔가 선언적인 주장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건축 언어를 활용해서 기존에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에서도 이런 소수자들을 향한 소외가 일어나고 있고 충분히 다르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어서 리모델링이라는 디자인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발견한 것도 되게 우연에 의해서 발견한 거여서 이것도 논리가 없어요. 이 건물은 그냥 마포를 사이트로 선정한 후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들을 다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다가 그 우연히 좀 오래된 목욕탕을 발견을 하게 돼서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목욕탕의 인면을 활용하기로 했던 게 제 가장 큰 디자인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역시 기존 건물의 인면을 활용함으로써 꼭 이게 퀴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 마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오는 그냥 일반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이 내부를 충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인면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주장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 내부의 시퀀스랑 동선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의 크기나 스케일 이런 자잘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시퀀스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면들을 좀 상상하면서 만드는 데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욕탕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는데 기존 언어를 활용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기존에 어떤 목욕탕이 어떻게 역사가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했어서 그래서 좀 활용하기로 결심을 했던 건 로마의 목욕탕이었고 그 로마의 목욕탕의 고전적인 느낌과 좀 광장 같은 느낌이 제가 말하는 환대의 공간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서 그걸 활용해서 좀 만들려고 이미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목욕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환대라는 그런 이미지에 맞게 사람들이 막 몸이 섞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미지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황에 관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5-2 수업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있고 아직도 졸전 인한 번아웃에서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해서 쉬고 있습니다. 졸전 번아웃 얘기하셔가지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졸전 학기나 전시 준비 과정에서 되게 힘든 일이 많다는 걸 모두가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 관해서 그 프로젝트랑 별개로 어떤 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 점은 바뀌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는 부분 있는지 연우님도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켰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저 개강해가지고 내일 스튜라서 오늘 학교에서 밤샘 합니다. 연우 오는 동안 졸전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 많아서 그 얘기만으로 며칠 밤을 새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특히 원래부터 설계 수업을 많이 힘들어 하던 학생이기도 했고 마감을 해본 적도 졸업전 하기 전에는 얼마 없었어서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졸업전은 확실하게 마감도 해야 되고 그걸로 전시도 해야 되고 지난 5년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준다는 또 그
압박감이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커서 그것도 그것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제가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천천히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제가 1학년 때 시다했을 때 졸업 전시랑 제가 이번에 한 졸업 전시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강재림 교수님께서 그 시다 팀 멤버들이랑 같이 뭐 전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만 해도 이런 때는 배우라고 해야 할까요? 시다를 같은 팀 멤버로서 얘기해주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서로 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는 거랑 왜냐하면 그 반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마다 너무 다른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느낌이서 서로 좀 더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부 크리틱 해주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이번에 많이 변했다고 느꼈던 게 원래는 되게 성비도 되게 남자 분들이 많이 오시고 연령대도 좀 높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좀 다양한 심사자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할 거 있어요? 졸전도 처음이고, 시다도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시다조 배정됐다 그랬을 때, 그 시간표 같은 것도 쓰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엄청 써놓고, 못 가게 되면은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약간 1학년 때 하는 거랑 다른 보이는 건물 만드는 것 같아서, 졸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저는 그 시다를 멤버로 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졸전자마다 생각이 다 천차만별일 것 같긴 한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시다를 써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뭐라고 사람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1차로 들고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도 아닌데 밥만 먹이고 애들한테 일을 시킨다? 이게 약간 그냥 되게 1차원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물론 저도 1학년 때 선배들 도와줬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했거든요. 나는 나중에 졸업 전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사람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시다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을 제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동료라고 생각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친구들도 이게 내 프로젝트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남의 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완성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그게 맞지 않나? 그 졸업 전시 도우미 기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애들한테 제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많이 설명해 주려고 했었고 애들이 진짜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다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생각은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진짜로 내가 아니고 얘네가 완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자리에 나와준 것도 너무 고맙고 진짜 자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름은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지만 어디에서든 그 시다 친구들 이름도 다 쓰려고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 제가 1학년 때 시다 했을 때도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부감이 들어서 아예 안 하려고 그냥 혼자 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고 매년 몇 분씩은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게 교수님까지 언급을 하시고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그런 게 차이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또 연우님도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고 느끼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설계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언니가 시키는 뭐 이미지 찾는 거나 아니면 뭐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거는 내가 할 줄 아는 거를 시켜줘서 다행이다. 만약에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시켜줬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뒤집어 엎어야 되면은 오히려 시간도 없고 재료도 낭비니까 제가 만들었을 때 이걸 쓸 수 있게 그냥 잘 됐다라고 해줘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만들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전시대에 얹어져 있는 거 봤을 때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거 그거 그때 잘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나는 게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시를 만드는 방법 같은 걸 배웠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어, 전시를 아,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많이 알게 돼서 아니면은 뭐 툴 같은 것도 새로 배워서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델 같은 것도 안 써본 재료 모델 자를 때 팁 실용적인 걸 많이 배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재미도 있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연우님도 똑같이 그 졸전 과정상에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지점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오히려 졸전자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다 계시는 선배들도 그렇고 약간 만약에 막 밤새게 됐을 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압적으로 뭐 밤새 이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약간 뭐 그런 건데 너무 미안해 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시키셨으면 더 편했을 텐데 마음이 복잡하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다음은 전시 자체나 과정보다 그 가연님 프로젝트 주제에 관해서 학기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좀 마음에 드는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길었다. 프로젝트 주제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처음에 이 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랑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랑 어떻게 달랐는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막연하고 생각 없이 당돌 했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졸전자 분들이랑 제가 졸업전을 대하는 그냥 태도에 있어서 달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보통은 뭔가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건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 말을 나는 졸업전시에서 꼭 해야겠어. 그냥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졸업전시에서 퀴어를 키워드로 화두를 던지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잘 몰랐고 그냥 이게 거론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던 것 같고 졸전을 하면서는 그게 점점 생각이 진지해지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이 할 말을 전달하려면 그것 심지어 이 건축이라는 형식 안에서 전달하려면 당연히 건축적 언어와 건물로 얘기를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주제가 건축 담론 안에 들어올 만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설득을 해야겠구나. 그런 진지한 마음을 점점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 이번 졸업 전시에서 보시면 도면을 특히 평면도랑 단면도를 저만큼 이렇게 그려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도면을 확실하게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한 거 건축 맞고 이 주제로 건축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끝으로 갈수록 그런 비장한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건축적 언어의 폭을 좀 더 넓게 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럼 혹시 프로젝트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나 아쉬워서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마음에 드는 점은 저의 소소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이 주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인 마감을 해냈다. 아쉬운 점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막판으로 갈수록 제가 멘탈이 후달려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많았는데 리서치를 엄청 많이 했어서 그런 도록도 만들고 싶었고 논문도 빨리 써가지고 전시회에 막 내놓고 싶었고 이미지도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었고 콜라주도 좀 더 퀴어하게 만들고 싶었고 이런 목표들이 되게 많았는데 좀 그 도우미 기간이 되면서 제가 힘을 잃어가지고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많이 못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한 일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졌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그 아쉬운 점이 되게 명확해가지고 그거를 발전시키거나 수정하거나 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부록이나 논문 같은 거 나오면 꼭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아는 게 있어서 질문에 넣은 건데, 전시하고 나서 이번 그 대담하거나 망상적인 이 전시 말고 그 졸전 전시에서 받았던 피드백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제가 받았던 피드백은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좋았던 피드백이 있고 좀 어이없었던 피드백이 있는데 우선은 정말 좋았던 건 그 어떤 14학번 선배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 배가 실제로 쓴 뭐 디자인 전략들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평을 해줬어요. 그게 너무 이거 내가 완전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좀 이건 선언적인 프로젝트가 될 거고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궁금해하는 프로젝트가 될 거다. 조금은 이상하고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건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이트도 이미 키워드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정하고 디자인 전략도 원래 있던 인면을 활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설득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뿌듯했던 것 같고 어이없었던 피드백은 어떤 분이 제 방명록에 적어주고 가셨는데 제 프로젝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길어야 두세 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이런 거 다뤄주셔서 정말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남기고 가시는데 이걸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 분이 엄청나게 길게 한 페이지를 써가지고 피드백을 남기고 가셨더라고요. 일단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퀴어라는 부분을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목욕탕 공간에 시퀀스를 대입해 재해석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만 건축은 설득자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은 건축가의 사고 위에 존재하기보다 사회적 합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동의가 요구되는 설계안일수록 더 유화적인 주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본 설계안은 사회적 통념과 다소 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가가 설득가라고 가정할 때 폭력적이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다소 존재해 보입니다. 작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고 가셨는데 연호 이거 처음 듣나요? 네, 이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퀴어라는 부분을 왜 분리해서 봤을까,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적 동의라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내 설계안이 사회적 통념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나는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폭력성을 느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 피드백을 보고 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거나 한 부분도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서 아,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 읽고 고민하다가 결론은 그냥 이게 바로 내가 이걸 했어야 하는 이유구나. 이런 피드백이 제 주제의 필요성을 증명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졸전했을 때 처음으로 전시된 것만 가지고 아무한테나 이걸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관해서는 더 애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졸업전시 끝나고는 졸업전시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전시회가 또 열리게 돼서 또 생각하게 되기도 했지만 점점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이걸 했을까에 대한 대답도 더 확실하게 내려졌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비약적이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치만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더 수정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싶고 발전시키고 싶은 주제를 찾았다는 거 자체가 졸전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대담과 관련한 전시도 그 지점을 조금 더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기획인 것 같은데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어떤 점이 좋아서 참여를 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졸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하나요? 학교 건축전에서는 단편적으로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거니까 엄청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요 인덱스 측에서 먼저 제 작업을 심지어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전시회를 연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를 하신다는 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아서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감동받는 것 같아요, 인덱스에서. 근데 너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종종 드는 그러니까요. 아니, 인력이 지금 괜찮으신지 너무 많은 일을 적은 인력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울지 마세요. 근데 그 비평자들은 기획 자체에 엄청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보다 기획 자체에 관한 글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연님은 기획에 관해서 전시로 참여를 하셨으니까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또 있으면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기획이 아쉬운 넘어가도 점이요? 되지만. 저는 다혜 언니가 쓴 비평문 읽고 공감했었던 게 거기에서 이 비평진들에 대한 아쉬움이랑 이 전시의 주제의 통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기획 의도 자체는 너무 좋고 사실 이런 게 열리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이 7팀을 모아서 어떤 얘기를 화두로 던지고 싶은 건지 그게 좀 더 명확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비평진을 선정한 의도가 궁금하기도 했고 저도 거기에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 혹시 그 참여 제안을 받으면서 듣거나 아니면 나중에 듣게 된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전시자로서 참여할 때 들었던 거는 이제 지난 졸전들과 차이점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번 연도 졸전자들의 프로젝트들이 지난 프로젝트들과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뭔가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네. 가연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번 졸전 다른 작업들도 보고 하면서. 글쎄요. 뭔가 명확하게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년까지는 그냥 뭐 시다거나 혹은 그냥 관람자일 뿐이었고 이번에는 전시하는 당사자가 됐으니까 사실 이번 연도 졸업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난해까지의 졸업 전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뭐 어떤 방식으로 말을 전달하려고 했었다 이런 깊이 있는 생각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어떤 명확한 차이점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등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직접적으로. 네. 연우님은 혹시 그 작년에도 보셨나요, 졸전? 저는 진짜 밖에서 건물 안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앞에만 스쳐 지나가듯이 주제 같은 것만 조금 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면 그 차이점을 느낄 정도로 작년 거를 잘 모르시겠네요. 보통 그 전반적으로 다 다른 분들도 다 작년이나 재작년 졸전을 잘 모르시겠네요. 네, 작품 같은 거는 잘 모르는데 다른 선배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 내년에 시다 할래 그랬을 때 네, 좋아요 이러면은 그걸 한다 그러네? 좀 많이 대우가 달라졌나 봐요. 저는 되게 편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다 문화가 좀 바뀐 것으로 수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비평 글 아까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비평글 쓰면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진짜 졸전은 마무리한 것 자체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남들한테 설득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는 주제를 스스로 찾아본 거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남들의 이목을 끌거나 아니면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이거에 대해서 이 점은 완성도가 좋았고 이 점은 적절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비평을 하라고 하니까 그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얘기는 해줘야 내가 만약에 내 졸업 전시 작업을 냈는데 비평을 써준 사람이 내 작업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줬다 하면은 너무 아쉬워할 것 같아가지고 분량은 적지만 정말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그 작업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그런 식의 비평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다? 그 생각은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근데 사실 전시할 때 방명록을 물론 앞에다 두긴 하지만 그 심사 때 외부인들의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서 뭐 그게 꼭 비평이 아니더라도 뭐 피드백이든 뭐 감상평이든 제가 완성해낸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말이든 듣는 건 저는 되게 반가운 일이라고 느껴졌어요. 사실은 뭐꼭 졸업 전시가 아니어도 다른 스튜디오 수업에서도 과제물을 완성해서 가져가면은 1학년 때는 동기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교수님한테 듣는 얘기가 사실은 거의 전부가 되잖아요.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졌는지 얘기를 듣는 거는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뭐 안 좋은 얘기든 좋은 얘기든. 그쵸. 그래서 사실 저도 말을 하면서도 모순적인 게 피드백을 받고 반추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비평이라는 말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내포가 된 것 같아서 그게 자꾸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는 재밌기도 하고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일단 해보면서 저도 이 전시 비평 참여한 거에 관해서 이거는 더 얘기했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얘기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드백이 뭘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것도 되게 좋긴 하네요. 근데 비평이란 말은 좀 네. 무게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뭔가 근데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결국엔 생산적인 담론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긴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학생 작업으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였었는데 인덱스 측에서 제안한 기획글에서 맞아요. 일단 저희를 작가로 칭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자리가 무게가 생기면 더 좋은 점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말을 하는데 힘이 실리기도 하니까. 근데 졸전이 트라우마를 가져다 준다는 거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할지에 관해서 뭔가 점점 더 얘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졸전이 트라우마적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그냥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전시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도 듣고 그리고 대답을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거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은 작업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비평을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떤 게 눈에 띄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거 마지막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보면서 얘기해도 될까요? 기억이 잘 안 나서 너무 네. 많은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총평은 어떤가요? 감상평. 총 감상평이요? 일단 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구나. 저는 졸전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폐쇄적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거든요. 좀 양가적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의 주제가 기존 졸전에서 등장하지 않았었던 거여서 자신감이 있었던 동시에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항상 따라붙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일 선배가 써준 비평문에서 제가 그려낸 투시도들이 환대받는 사람의 입장을 보여준다기보단 건축가의 눈으로 환대받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였다고 하시면서 제가 취한 디자인 전략이나 보여준 이미지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선택한 주제라서 내가 퀴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제3자의 시선을 택한 것도 있거든요. 일부러 이 공간을 경험하는 그 1인칭 시점에서의 이미지들을 만들지 않은 이유라고 해야 할까요?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그냥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소심한 태도죠. 사실 그렇게 해도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그냥 원래 있는 표현 방식을 쓰고 싶어 하고 원래 기존의 건물을 괜히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거 안 짓고 일부러 더 도면을 확실하게 그리고 이랬던 게 이거는 내가 건축가로서 하는 거야 라고 읽혔으면 좋겠어서 그게 이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관점도 이해가 되고 가연님이 의도한 거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그 대상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 대상을 드러내는 거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피어나 그 젠더 문제 같은 거를 주제로 할 때 자기를 더 드러내고, 그러니까 공유를 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가끔은 이게 헷갈리지 네. 않아요? 이게 내가 혼자 생각하는 피해 의식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게 있는지 이제 그게 헷갈려요. 근데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건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 문학이나 비문학 그 책들 같은 경우에 왜 여성 작가가 피어 얘기 쓰면은 자기 트라우마 얘기를 써주기를 기대하고 출판사에서 그런 거를 유도를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1대1 대응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저는 있기는 해요. 되게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완전히 타자의 일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모든 사람이 이 공간에서 섞인다 하는 상상해보면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공간을 만든 이유가 너도 여기 들어와서 섞일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이런 주제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게 피해 의식인 것 같다가도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일부러 더 그 몸이라는 키워드에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이왕 목욕탕으로 프로그램을 고른 거 키워해서 좀 더 확장해서 벗은 몸에 대한 얘기로 가버리자. 사람들은 다들 벗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정말 공감하고 그 활과 돌이라는 주제도 마음에 와닿았던 주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우도 고생 많았습니다.